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경락대출을 좀 오래 했어요. 근데 경락대출이 일반 대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다양해요. 다양하고 폭이 넓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매매가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매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문의나 진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뭐 다양하게 제가 설명은 다 해드릴 수 있고요. 저는 코드는 기업은행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기업은행이 경락대출을 좀 잘해주는 편이에요. 상가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코드는 제가 기업은행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부동산 실전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투자자 맞고요. 뭐 좋은 거 없을까? 어떻게 하면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할까?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3시간 강의, 뭐 다음 해까지 해서 6시간 강의인데 정말 제가 요즘 토요일도 상담을 해요. 일요일도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 시간을 이렇게 농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6시간 안에 제가 한 18,000시간 정도 일을 했을 거예요. 계속 상담하고 진행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 짧은 시간에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피곤하고 진짜 시간 내서 오신 게 안 아깝도록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너무 심각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대출이 너무 잘 바뀌어. 어제까지만 해도 분담은 60%였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40%래잖아요. 그렇게 너무 잘 바뀌기 때문에 뭐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뭐 은행원 되려고 오신 것도 아니니까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 좋은 인맥 하나 찾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금리는 조금 비교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한 은행이 1년 내내 금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9월 달에 샀는데 9월 달 금리가 지금은 어디가 제일 좋아? 지금은 어디가 제일 좋냐면 고정금리는 우리은행이 제일 좋고요. 변동금리는 SC제일은행이 금리가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매번 달라져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하나은행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의 이제 대부분은 어디가 금리가 쌀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좀 저렴한 은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금리 비교는 조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이제 파리 대책 나온 거죠. 이제 여기에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에 대구 수성구가 포함이 됐어요. 자, 투기지역. 거의 다예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거의 서울은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전부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줄었나 한번 볼까요? 자, 이제부터 사례를 좀 볼게요. 이때까지 이론을 했고요. 이제 사례를 한번 보면 투기지역이죠. 강남구. 음마아파트 최근에 낙찰이 됐어요. 7월 25일 날 낙찰이 됐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대출이 과연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 여기 보시면 투기지역은 서민이면 50% 해준다고 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13억 3천. 지금 6억이 넘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얘는 50% 받을 수가 없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는 없다 주담대가. 그러면 40% 해줘요. 5억 3,500. 투기지역 이외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 외에 나는 뭐 한 인천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10% 빼고 해줘요. 30%. 4억.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내가 서울에 대출이 있어요. 그런데 음마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조건이 있어요. 특약 조건을 넣을 거예요. 뭐냐? 요즘 이제 파리 대책으로 색다른 투자 방법이 좀 이제 출현을 했어요. 그 전에도 하고는 있었던 건데 뭐냐면 선대출을 해요. 선대출. 대출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억짜리, 10억이라고 자꾸 하지 말고 한 3억짜리 집에 한 1억 대출을 해. 그리고 뒤로 전세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디서 투자를 했냐면 송도 아시죠? 송도. 송도는 다 그렇게 나가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선대출하고 뒤로 전세를 맞춰요. 그러면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럼 전세가 들어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KB 시세까지만 시세가 들어오면 보증보험에서 다 보장을 해줘요. 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안내해가지고 좀 많이 나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전세가 나간대. 임대사업자는 아니지만 전세가 나가야 된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세 세입자 만기인데 나간대. 전세가 안 구해져. 그런 경우에 반환할 돈이 없어요. 대출을 하려고 봤더니 40%밖에 안 된다고 하지를 않나. 전세는 2억인데 대출이 1억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럴 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해요. 그러면 돈을 세입자한테 줘요. 나가는 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80%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우선 변제금 하나 차감하고 나가요. 아직까지는 가능해요. 이분도 마찬가지 대출을 활용을 해서 돈을 번 케이스예요. 뭐였냐면 내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 타이밍이 좀 좋긴 했죠. 이제 언제 샀냐면 2015년에 샀어요. 집을. 재건축 아파트였는데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전세가 싸요. 그쵸? 전세가 싸. 그래서 전세 낀 집에 대출이 될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대출이 될까? 언니? 막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었죠. 그래도 실행력도 빨라. 그리고 저녁에 샀어.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출이 얼마 되냐고 물어보길래 전세가 3억 6천이니까 원래는 이 집은 70% 대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2억이 대출이 됐어요. 전세 끼고도. 그래서 대출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이 뭐 통장에 1억 4천 정도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돈 1억 4천, 전세 3억 빼가지고 이 집을 샀어요. 8억 주고. 잘 샀죠. 그로부터 1년 후에 이제 전세가 나간다고 나는 이 집에 실입주 하겠다고 하니까 전세 퇴거 자금이 필요했어요. 3억 6천을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소득 되고 뭐 집값도 비싼데 당연히 전세 자금 해줘야지 하고 KB를 봤더니 KB가 9억 5천 250만 원으로 올라 있는 거야. 1년 사이에 1억 5천이 올라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더 올랐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돈 대출 다 땡기고 자기 돈 1억 4천 투자해서 1억 5천 번 거잖아. 그래서 정말 성공한 투자였죠. 타이밍도 뭐 물론 좋았고 그렇긴 해가지고 지금 그 집에 실입주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출 활용을 하면 내 돈이 얼마 없어도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